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사안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남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지역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건천 화천초등학교 조기 개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집행부 및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천은 화천리 일대에서 53만 3,833제곱미터 부지에 2,932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진행되던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 사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학교 용지로 매각한 뒤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건천 화천리에 약 496억 원의 예산으로 총 52학급 4층 규모의 화천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부지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빠른 곳은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인데 반해 신설되는 화천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는 2026년 3월로서 최대 1년 6개월 이상의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초등학생들은 약 7km 떨어진 경주초등학교에 통학버스나 학부모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셔틀 운행을 통해 필요한 버스만 수십 대, 교통 혼잡, 사고 위험, 임시로 배정받은 학교의 모듈 형태의 컨테이너 교실 등은 임시적인 대안일 뿐 신경주 역세권 택지 개발로 인근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 유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재로 경주시 인구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조기 개교 요청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이유로 시기 조정은 힘들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천초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일이 2022년 1월 28일이고 개교 예정일은 2026년 3월인데 비해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충남의 아산 온센중학교는 2022년 1월 26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 경남의 김해 장류 신문초등학교는 2022년 4월 22일 승인, 2025년 3월 개교로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었음에도 개교 예정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관련 법령을 간과하면서 무리하게 개교를 앞당겨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개발 예정지의 세대수만으로도 이미 6,000세대가량이며 인근 단독주택개발구역에 인구수가 추가됨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의 부재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되며 이처럼 학교 학생 증가에 대비한 학교 설립에 따른 초등학교 조기 개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경주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주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로 신경주지구 화천초등학교 조기 개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위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단축을 위한 좋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임시 수용학교인 경주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합 대책안에 대해 업무 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경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경주시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화천초등학교 조기 개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의견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추가 여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시 심사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제가 어제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걸 알아보는 일단은 상당한 것은 성립한 것들이 있고요. 세계화 재단이 2012년도 경상도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지만 그게 아마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세계화 부분에서는 아마 도에서도 정책 권한 입사가 아마 새마을 재단으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 각 시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절차 출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는 관련 경험도 그렇지만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출연을 안 하고 아마 먼저 했는 것 같은데 의무사항이라보다 아마 각 시군에서 협조사항으로 된 것 같고, 앞으로 아마 또 이 새마을재단이 아마 도에서 조직 개편에 타법인하고 어떤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이번 동의안까지는 이에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저도 우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도 출연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거로 어떤 관련 법 규정을 좀 따지고 해서 좀 명확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일단 어제 모르겠지만 관련 변 알아보고 상을 봐서 오늘 재단 출연 동의를 다시 하는 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광무 의원님으로 한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질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호 의원님 다른 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산구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선도 국민의힘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제11호 태풍 힘난로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준하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 힘난로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전력을 바라보며 살각 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살각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쌀 가격이
전년 수학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살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의 시장 경리 제도는 마당 경쟁을 부추겨 살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살 생산 농가의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살 최저가 입찰 방식 시장 격리 제도의 문제점은 원래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80kg 기준 쌀값이 지난해 10월 22만 7천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천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 농협과 농협 미국 처리장의 사정을 들어보면 경영 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구곡을 손해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값이 216%, 짜장면값이 114% 오른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 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주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쌀값 안정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기 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천 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 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 농업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위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 구명독 또는 쌀 소비 촉진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삼내면의 관문 제2스 총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 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인 서초교는 태종로, 대경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여 대, 주말에는 2,7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 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0년 편 규모의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에 6,300세대 1만 5천여 명의 인구 계획이 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 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스 총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 플랜으로 제2스 총교를 실시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제2스 총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스 총교 건설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총교의
교통추진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원님께서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 심화에 특화된 대책 도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 및 쌀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벼 재배 면적은 11,153헥타르로 2021년 대비 173헥타르 1.5% 감소했으며 쌀 생산량은 2021년 77,828톤이었으며 올해도 생육 상황이 양호해서 전년 수준의 생산량이 전망됩니다. 쌀 소비 현황으로는 공공기축미 수의 10%, RTC 및 지역농협 자체 수의 47%, 일반 정미소 및 자가 판매 33%, 자가 소비 10% 정도이며 올해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은 190만 1,418토대로 전년 대비 32%인 46,443토대가 증가했으며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민심 안정 대책으로서 수학기 공공비축미 45만 톤 및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시장 격리곡 45만 톤 등 총 90만 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농가 피해별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단계인 재배 면적 감축 및 농타정을 재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 우리 시는 쌀 생산 과잉에 대응하여 재배 면적을 꾸준히 감축해 왔는데 올해는 쌀 전업농 등 대농가를 대상으로 감정 참여를 동의하여 94호가 참여했으며 벼 대체 작물인 농콩 재배단지 3개소 26헥타르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농콩 재배단지 참여농가 확대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예산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100헥타르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논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대해서 1헥타르당 150만 원 예산 추가 편성하여 연간 100헥타르씩 5년간 500헥타르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유통단계의 대책으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2022년 보조사업으로 주식회사 미정의 쌀 가공식품 육성 사업비 7억 융자 사업을 지원하여 떡국, 쌀국수, 쌀과자 등 쌀 대체 잡식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재고량 소진 및 쌀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회 추경에 경주쌀인 이상금 판매 활성화 지원금 15억을 편성하여 8월부터 옥션, G마켓, 쿠팡, SSG.com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각 지점, 외식업 경주시 지구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경주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 행사로 9월 28일 기준으로 전국 1,550톤 매출 35억원에 달하는 판매 성과를 올렸고, 아울러 9월 추석맞이 경북 큰장터, 9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쌀 직거래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관계기관 단체와
경주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외식업 경주시 지구에서 21년산 이사분쌀 40kg짜리 1만 포를 매입하였고 경주 상해에서는 이사분쌀을 관내 기업체 우선 매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지역의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방하기 위해서 원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연 2회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주쌀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비로 원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쌀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홍보 및 전국적인 판매처를 확대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획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그래서 두 번째 지라시 제2서천교 건설 추진 조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변로 대통으로 산업로를 통행하던 차량 일부가 강변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라시 제2서천교 건설은 첨도 시간 내에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교량 건설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도시의 재정 형편과 우선순위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서천교 건설은 향후 교통량 증가와 도시 개발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 건설의 시기, 위치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공 중인 상구 효연간 국도대체우회로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 제2금장교, 황금대교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는 동국대 유치원에서 남대교 간 풍무로 2확장 공사가 2024년에 준공이 되면은 용강 천북경지에서 대구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포항에서 경주로 진입한 대형 화물 차량들이 일부 부산이 되고 서경주 지역에서 서천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항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에 쾌적한 정비 여건을 만드는 데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농촌, 또 농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한해 농업에 투입된 데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장상의 농림해양수산업까지 개편하지만 우리 농촌에 대해서 또 농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지 않게 또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쌀값 걱정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걸 시야에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계속 또 관심을 좀 더 가지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제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앞으로 더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호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시장도 그 밀선 7기 충교동에 거주를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적재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셨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장기서 중개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 본연도 경주시 제일 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됩니다만 우리 서경주 지역에 또 2024년 아파트주가 되면 그 지역분들이 우리 또 경주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또 교통 대란을 고려해서 또 그 사무 효용과 그 고려해서 외곽지로 또 빠져나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지금 다리 설계는 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그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도 보기 때문에 전에 시기로 건설을 해야 되는 제2금장교 황금대교의 예를 보면 430억 예상인데
아마 부채도로라든가 지림도까지 합하면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도는 필요성 인정되면 당장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필요나 수요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한순희 의원님. 서청교는 경주로 보는 관문이거든요. 경주에 여러 다리가 많지만 서청교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다리가 멋지게 이렇게 계량을 건설해서 그것 또한 관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경도 멋있고. 그래서 서청교는 다른 교하고 같이 이렇게 자태를 보시지 마시고 경주를 들어오는 최관문, 경주를 태어날 수 있는 경주를 들어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좀 전략하시고 실제로 뭐 축제 같은 거 조금 전략하면 이런 결혼 한개는 뭐 한 개씩 건설할 수 있는 건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청교 야간 경관 조명 계획은 유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멋진 다리 하나, 경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김동희 의원님. 시장 그 서청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차후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보리온 그 전에 이 선도동 청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이 구황실 일자 쪽으로 인도교라도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라도 좀 하나 조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난색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전에 들었습니다. 한 2년 넘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시려야 물론 홍수라든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난색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장에서 보면 다리는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는 그게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신지? 예, 다른 부분을 보겠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하천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도관리센터입니다만은 그 지작물 같은 걸 놓을 때에 그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과거보다 훨씬 더 환경의 생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태풍을 겪으면서 하천 안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피해를 또 가중시킨다는 그런 또 우려도 보이고 해서 하천 내부에 잠수교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방금 화실 입장에서 그 건너가는 다리가 안에 있으면 양쪽을 연결해서 관광 하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림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부각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의,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준하경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